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미 양국 교역량은 증가했고 상호 투자 확대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성공적이라는 협상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한미 FTA 5년 그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가 벌써 이제 5년 되네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미 FTA는 현존하는 그 무역 협정 중에서는 예.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그런 FTA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 한미 FTA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같은 경우도 미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최고의 FTA다라고 평가를 하는 정도로 상당히 그 양국이 봤을 때 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FTA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FTA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도 증가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질 소득이라든가 소비자 후생 그리고 이제 고용도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가 쓰는 말이 윈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어를 쓰시니까 제가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서. 자,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이제 한미 양국 교역량만큼은 좀 활발했지 않습니까? 양국 교역량 계속 좀 증가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무역도 사실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한미 간의 교역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 교역이 그동안에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대세계 교역도 약 3.5% 정도 감소했는데, 한미 간의 교역은 그동안 한 15% 정도,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7% 정도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자, 한미 FTA 가장 대표적인 수혜 품목. 우리가 이제 협상을 진행할 때도 이후에도 지금 자동차 가장 먼저 손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항공 부품도 효자 노릇을 했죠.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도 이제 일본, 대만 등 이제 주요 경쟁국보다 좀 선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수출 성과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 FTA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양국 간에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무역 협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각국 양국에 서로 간에 그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시장에서 점유율이 2012년 약 2.6% 정도였는데 2016년에 3.2%로 약 0.6% 포인트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수입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 약 8.3%에서 10.6%로 약 2.3% 포인트 정도 굉장히 많이 그 늘어나는 그래서 각각의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실제로 그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한미 FTA 발효 이전 4년 그리고 이후 4년 이렇게 양국 간 교역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걸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한국의 대미 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14.8% 증가를 했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금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죠. 그거는 약 36.3%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 근데 우리가 분석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미 FTA 효과라고 다 말할 수는 없고 다른 요인들도 있는 건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한미 FTA의 어떤 수혜를 보고 수출하는 그러한 효과를 따져봤더니 요 증가분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각각 한미 FTA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국의 공히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 수출이 늘어난 우리와는 좀 달리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투자 분야 확대가 좀 늘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은 한미 FTA 효과 어떻게들 느끼고 있을까요? 애초에 저희가 한미 FTA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쪽은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2015년에 이제 약 우리나라가 141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상품이 우리가 한 250억 달러 정도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약 117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미 투자도 한미 FTA 이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FTA라는 게 이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 간의 교역이라든가 경제 관계가 훨씬 더 밀접하게 되고 결국은 이 두 나라의 그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상품, 서비스, 투자 이걸 다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과를 볼 때 상품의 어떤 무역 수지만을 가지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상품, 서비스, 투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과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제 한미 FTA를 체결할 때 특히 이제 미국 측에서 강조하는 게 이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이런 나라가 아시아 전략 시장으로서 좀 활약한 측면들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게 좀 성과로 많이 좀 꼽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뭐 경제를 넘어서 사실 예.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군사 동맹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예. 중요한 동맹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외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그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연대라든가 그런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미 FTA 체결 당시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 그 국회 인준, 비준까지 가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던 게 이제 농축산물 수입 문제가 걸림돌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이 예. 한미 FTA 이전에 약 75억 5천만 달러 정도에서 예. 작년에 한 68억 5천만 달러로 이제 9%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예. 이제 주로 감소한 게 보통 보면 이제 밀이라든가 옥수수 같이 이렇게 곡물류가 예. 많이 감소했고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체리, 오렌지, 뭐 블루베리 같은 과일류에서는 우리가 또 이제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떨어진 이유는 예. 그 수입액이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 그 2012년 여름 이후에 예.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반토막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농축수산물의 그 수입 금액이 감소했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또 FTA를 여러 개 또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예. 뭐 호주라든가 뭐 뉴질랜드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예. 다른 나라로부터의 어떤 그 수입 그러니까 같은 수입 농산물끼리의 경쟁 때문에 또 가격이 좀 하락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농축수산물 수입할 때 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입맛에 맞는 나라를 찾아서 뭐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수출 다변화로 인해서 그렇죠. 예. 다양한 상품들이 또 오고 그게 이제 물론 국내 농산물들하고 뭐 경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입 농산물들은 또 수입 농산물끼리 또 경쟁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가들 다 좀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농가 소득이 늘었네요. 미국 농축수산물 역시 이제 관세 인하 철폐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좀 부담 없이 좀 먹었지 않습니까? 요즘 마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체리 같은 거 예전에 많이 먹지 못했는데 그렇죠. 미국산 체리 네. 많이 우리들 예. 먹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예. 체리 가격이 너무 싸고 맛있어서 예. 야 이런 게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격으로 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미 FTA 이후에 예. 뭐 한미 FTA만이 아니라 이제 예. 여러 다른 FTA들을 많이 통해서 예. 이제 그 수입이 많이 됐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 소득이 늘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부라든가 농가 그리고 업계 전체적으로 그 국내 농축산업의 고급화라든가 품질 관리, 그다음에 투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FTA를 통해서 예.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한미 FTA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품 다양성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이 늘어났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품목이 늘어남에 따른 어떤 다양성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후생을 증진시키는 그런 그러네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수출 수입 품목 자동차 얘기했고요. 뭐 반도체 등등 했는데 어찌됐건 거의 대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제 다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좀 큰데 중소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과 수출 증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자세가 필요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 왜냐하면 이런 FTA는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기업들이 또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 혜택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예. 그렇게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고 활용을 함에 따라서 그 혜택이 또 소비자들한테도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현재는 그 중간재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소비재 위주의 교육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무역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활용률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예. 또한 그 활용률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처방할 어떤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양국 정부 간에 일단 예. 이 활용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고 쓰기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 자체를 좀 완화하고 예. 그 제도적으로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그런 예.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좀 재밌는 게요. 한미 FTA가 이제 양국 간에 이제 수출이나 교역량이 늘어나는데 투자도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FTA가 관세 철폐가 아무래도 중요한 파트긴 한데 예. 그거 외에도 예.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일치를 많이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한미 FTA 이전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늘어난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으로 한 거는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온 거는 한 2배가량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값싸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FTA를 체결해서 좀 일자리 좀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양국 간의 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이제 거시경제 효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실제로 한미 FTA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약 3만 3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천 개 이상 그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미 FTA의 일자리 창출 효과,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예.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예. 창출한 게 한 1만 개 이상이 되는데. 특히 평균 임금 같은 경우도 약 9만 2천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한 그런 투자에서 나온 일자리들의 그 임금보다 훨씬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뒤에도 이제 한미 FTA 5년 상호 윈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게 한미 FTA 비난하면서 뭐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재협상 시도할 경우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미국은 뭐 재협상이라는 말을 직접 한미 FTA에 대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FTA에 대해서 예. 자기들이 맺은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 필요하면 재협상 또는 뭐 개정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양국이 맺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 중요한 그런 FTA이기 때문에 사실 전면 재협상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개정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위한 어떤 협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마 이제 한 5주년 정도 됐으니까 그동안 이행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하는 게 당장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들 많이 지어라 뭐 이런 압박들 그리고 지으면 바로 이제 뭐 트위터로 날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압박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반덤핑 관세처럼 수입 규제를 강하게 압박할 여지도 좀 높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지난 3월 1일 날 예. 미국 그 무역 대표부에서 발표한 그 미국의 무역 정책 의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도 이제 그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구제, 그 반덤핑이라든가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응 방안으로 일단 한미 FTA에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양자 간의 어떤 협의를 계속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나 업계 그리고 기업들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예.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뭐 하여튼 예.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나는 이게 양자 간에만 또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 이제 예. WTO 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다자무역 체제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마무리 질문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013년에 이제 신통상 로드맵이 수립이 됐는데, 이 정부가 이제 미국 보호무역에 대비한 신통상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책이 우리 무역에 필요한지, 정책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2013년 그 신통상 로드맵 작성할 때 저도 좀 참여를 해서 예, 예.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요즘 워낙 사회나 경제 환경이 많이 급변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그 통상 환경을 반영해서 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통상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앞에서 한미 FTA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무역 자유와의 이익이 상호 호혜적이라는 걸 갖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도 이런 그 성과에 대해서 한미 FTA 성과를 평가할 때 예.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서 그 평가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그 인식과 그 평가를 공유하는 그런 게 일단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지속적인 어떤 소통 노력도 필요하고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디지털 무역이 급증하고 있고 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좀 더 발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됐으면 바람이고요. 한미 FTA 지난 5년의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한 단계 격상된 다음 성적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